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사뿐사뿐 선생님이에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용히 사뿐히 영상을 보고 층간소음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요. 어떤 내용의 애니메이션인지 함께 볼까요? 조용히 사뿐히와 층간소음 예방 함께해요.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입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나오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스피커를 비롯한 각종 음향기기를 이용할 때 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음의 범위는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제외됩니다. 소음은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때때로 이웃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데요. 층간소음은 위층뿐만 아니라 옆집, 대각선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복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조용히 사뿐히와 함께 층간소음 사례와 예방법을 알아봐요. 조용히 사뿐히는 이번 주 이사가 있어 아파트 게시판에 미리 이벤트 소음 안내문을 붙이고 있어요. 이벤트 소음은 미리 공지하거나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아요. 이때 어디선가 의문의 소음이 들려오는데? 얼마 전에 이사온 이웃이 가구를 옮기고 있었네요. 가구 끄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사뿐히가 의자와 가구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붙여주었어요. 가구 이동 시 소음 방지 패드를 붙이고 가구를 이동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이번에는 어린이들이 바닥에서 뛰어놀고 있네요. 집안에서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 아이들에게 뛰지 않도록 주의하고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해 주었어요. 어린이가 있는 집은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할 때 매트 두께는 4cm 이상이 효과적이에요. 층간소음의 대부분의 원인인 발걸음 소리의 저감을 위해 슬리퍼를 신는 것도 층간소음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이번에는 주변에서 시끄러운 TV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스피커 볼륨을 크게 틀고 TV를 보는 이웃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 TV나 음향기기 소리를 줄여요. 가급적 이어폰을 끼고 이용하면 더 좋아요.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아하, 조용히가 돌린 세탁기 소리였군요.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이웃을 위해 세탁기와 청소기를 자제해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층간소음 예방은 서로의 배려와 이해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모두가 서로 배려하여 오늘도 평화로운 소음 없는 사뿐 아파트가 되었답니다. 층간소음 예방, 이웃과 나를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주세요. 친구들, 애니메이션 잘 보았나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애니메이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층간소음은 무엇일까요? 아파트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생기는 소음이요. 그래요.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로 위층뿐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에요. 그럼 집안에서 나는 소리 중 어떤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때 생기는 소음이요. 맞아요. 층간소음은 뛰거나 걸어 다닐 때 생기는 소음이나 TV, 스피커 등의 소리로 인해 생기는 소음이 층간소음에 해당해요. 그럼 영상에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었죠? 실내화를 신거나 매트를 깔아서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실내화를 신거나 매트를 깔아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도 있고,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구를 이동할 때 소음 방지 패드를 붙여서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실천해 보도록 해요. 네. 우리 친구,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알고 있나요? 이 기계는 우리가 듣는 소리를 숫자로 표시해주는 소음 측정기라는 기계예요. 소리의 단위는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리의 크기에 따라 데시벨을 숫자로 표시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까요? 선생님, 매트가 깔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싶어요. 좋아요. 먼저 매트가 깔리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소음 측정기에 어떤 숫자가 표시되나요? 91의 숫자가 표시돼요. 네, 매트가 깔려있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발생하는 소음은 91 데시벨이에요. 그럼 매트가 깔린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소음도 측정해 볼까요? 이번에는 48의 숫자가 표시됐어요. 그래요. 매트가 깔린 곳에서 측정된 숫자와 매트가 깔리지 않은 곳에서 측정되는 소음의 크기가 달라요. 이번에는 실내화를 신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소음을 측정해서 소음의 차이를 알아보아요. 실내화를 신지 않고 걸어본 후 소음 크기를 알아볼까요? 실내화를 신고 걸어본 후 소음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실내화를 신고 걸어다니면 훨씬 소음을 줄일 수 있네요. 그래요. 실내화를 신어서 소음을 줄이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에서 가구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죠? 가구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붙여요. 소음 방지 패드를 붙이지 않고 의자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89 데시벨의 숫자가 표시되는 게 보이죠? 하나. 자, 또 하나 씌우고 이제 선생님이 잘 씌울 수 있도록 의자를 좀 돌려줄게요. 자, 우리 마지막 의자다리 양말을 넣어볼게요. 의자에 소음 방지 패드를 붙였을 때 어떤 숫자가 표시되나요? 47데시벨 정도의 숫자가 표시됐어요. 지금 소음 측정기를 통해 소음을 측정해 본 것처럼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이용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선생님, 저희 집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싶을 때 소음 측정기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집에서 소음 측정기가 없을 땐 소음 측정기라는 휴대폰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소음 측정 기계와 같은 방법으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배려의 집을 만들어 보면서 우리 친구가 집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앞에 놓인 배려의 집 만들기 꾸러미가 보이나요? 네. 배려의 집을 만드는 방법은 꾸러미에 나온 숫자에 맞춰 함께 알아볼 건데요. 꾸러미에 나와 있는 숫자에 맞춰 배려의 집을 천천히 뜯어주세요. 실내화, 문콩이 쿠션, 매트. 꾸러미를 다 뜯었으면 배려의 집에 나오는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실내화랑 매트가 있어요. 걸을 때 소음을 줄여주는 실내화, 바닥의 충격음을 줄여주는 매트, 의자를 끌어당길 때 소음을 줄여주는 의자다리 양말, 문을 닫을 때 충격음을 줄여주는 문콩이 쿠션이 있어요. 뜯어낸 배려의 집 꾸러미를 적혀있는 숫자의 순서대로 끼워서 배려의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층간소음 저감 물품의 효과를 생각해 보면서 배려 아파트를 완성해 보아요. 네.
선생님이 보니까 우리 친구가 배려의 집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었네요. 우리 친구가 만든 배려의 집처럼 이웃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내화를 신고 사뿐사뿐 걸어다니거나 매트를 깔고 놀이해요. 또 문을 닫을 때는 살살 닫거나 문콩이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친구가 말한 실내화와 문콩이를 이용하고 매트와 소음 방지 패드를 사용해서 이웃에게 층간소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다짐해요. 우리 친구,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이웃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꼭 기억하고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 물건을 선생님과 함께 떠올려 보아요. 첫 번째, 발소리를 줄일 수 있는 슬리퍼를 꼭 신고 사뿐사뿐 걸어 다녀요. 두 번째, 실내에서는 2cm 이상의 두꺼운 매트를 깔고 놀아요. 세 번째, 문을 닫을 때는 조용히 닫고 문틈에는 문콩이를 끼워요. 네 번째, 가구를 옮길 때는 소음 방지 패드를 붙여서 가구가 끌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해요. 우리 친구,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꼭 기억하고 지키며 집에서 층간소음 저감 물품을 사용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해요. 네.